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시장은 지금 바이오 쇼크에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흐름을 좀 이끄는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3상 관련 악재 공포 심리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자, 불안해하실 투자자분들이 시장 대응 좀 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시장 점검과 더불어서 종목 상담까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접수 방법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 댓글로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민해결사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자, 제가 서두에 좀 언급을 했지만 지금 시장에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뭐 정상회담 이슈도 있고 바이오 쇼크 또 금리 이슈까지 이 중에 하나는 좀 완화가 되어야 시장이 좋아지고 투심도 좀 안정이 될 텐데 시장이 지금 좀 힘들죠? 네. 제가 사랑하는 대북주가 어제 바이오 쇼크와 함께 지수가 무너지면서 같이 밀려 내려와서 네. 아주 못된 자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코스닥은 전저점 지금 깼어요. 그쵸. 깨기 직전이에요. 깨기 네. 직전이기 때문에 현재 690선이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깰 자리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전에 저점 잡아주고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밀려 내려갈 것도 같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HLB 생명과학을 하면서 네.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뭐 한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이제 끝물이다. 이 얘기를 그냥 귀가 따갑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약바이오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많이들 또 보유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어제 그냥 박살 뭐 피박살이 나면서 그냥 네. 시장도 그냥 박살이 났는데 어쩔 수가 없어. 지수가 빠지면은 멀쩡한 종목들도 다 동반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투심도 안 좋아지고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면서 동반 하락을 하게 되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미중 무역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 좋지는 않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네네. 저널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무역 합의 선결 조건으로 화웨이 거래 제한 철폐, 그리고 보복 관세 폐지, 미국산 상품 수입 요구량 축소 네. 등을 미국에 제시할 거라고 보도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네. 쉽지 않은 분위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미국이 이제 수출 통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핵심 관심사는 반드시 적절하게 해결해야 되고, 네. 적절한, 오늘 이제 나온 뉴스 보니까 적절한 균형 있는 협상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로버트 하이저 이제 대표가 네. 원래부터 불공정한 거를 공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을 다 이제 들어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지만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있고 네. 좀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얘기 똑같은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일부 지점에서는 합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래도 G2인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이제 중국이 고개를 드니 이제 미국에서 쓴맛을 보여줘야 되고, 또 이제 대외적인 적이 있어야지 내부가 결집이 되기 때문에 선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럼프 형님이 선거를 시작했잖아요. 선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쵸? 역대 이제 오바마나 이런 선거 운동 시작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그 얘기는 평은 이래요. 이제 아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재선에 탈락하게 된다, 재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라에서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뭐 CIA부터 자기들을 적대한 세력들에다 자기 사람을 넣어놔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쵸. 이제 러시아 스캔들부터 뭐 성추행 스캔들도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있었고, 최근에 20 몇 년 전에 그 어떤 여자분이 지금 나이도 많으시더라고요. 럼프 형님하고 거의 뭐 삐까삐까한 나이던데 네. 뭐 이제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뭐 이런 이제 뉴스 나왔는데,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연 럼프 형님 과연 그 돈 많은 양반이 그랬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뭐 성추행에 돈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뭐 이슈들도 있고, 또 성추행이나 성폭행 루머가 한두 건이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힘이 있을 때야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만약에 재선에 실패하고 힘이 빠질 때쯤 되면은 반드시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어쨌든 간 최대한 자기 사람들로 인사를 다 세팅을 해놓고 지지를 얻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 대외적인 적을 만들어 놔야지 대내적인 이제 결집력이 생기고 우리도 이제 항상 선거철 되면 부풍 이런 것들을 불어오면서 선거판은 이제 휘젓고 다니는데 네.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하고 지금 뻗댈 수 있는 사이즈가 뭐 중국 아니면 러시아 정도인데 네. 러시아도 솔직히 뭐 옛날에 뭐 그 구소련 정도 사이즈도 아니고 이제는 뭐 체급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쨌든 간 제일 체급이 크니 싸울 만한 상대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지난달에도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이거는 계속 완화되고 기대되고 합의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감돌 때에도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가 2140을 돌파하게 되면은 인버스 물량을 줄여가는 것도 방법인데 현재 지금 오늘 음봉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저항선 라인에서 일단 저항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인버스 앤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이거를 만약에 뚫게 된다. 이걸 뚫는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이번 주 말에 네. 우리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판문점에 방문하니 많이 이런 얘기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지금 아직 뭐 다 공개가 안 되고 비건 특별대표가 왔는데 그것이 일정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얘기 나온 거는 김정은과 만날 일은 없다 이 정도 얘기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렇지만은 만약에 뭐 판문점에 이런 데서 어떤 선언문을 발표하거나 또는 그걸 돌아봤다는 것 자체로 좀 호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의 적인 자가적인 이제 스탠스가 보여지면은 시장에 호재로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급하게 갭으로 상승을 뜰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한 말씀을 드렸고 맨날 이제 그 부정의 부정적으로 아이콘이고 근데 부정적으로 지금 주가가 흘러갔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13연속 상승 때도 부정적으로 계속 인버스 말씀드리고 욕을 오지게 먹었는데 긍정적으로 그러나 준비를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네. 부정적으로 갔잖아요. 현실이 그렇고 지금 반등을 줬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더 쌍바닥 만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가능성이 있는 거는 만약에 이제 럼프 형님이랑 우리나라랑 얘기가 잘 돼서 지금 여기서 갭을 띄워가지고 이 2140선을 돌파를 해서 돌파 갭이 뜨면은 만약에 뜨면은 생각보다 세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이쪽 라인에서 갭이 뜨고 아마 오전에 만약에 갭이 뜨면은 음봉이 나와서 지지 여부를 테스트를 하고 분봉상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얘기고요.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얘기고 제 생각에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초기 이제 오늘 내일 진행할 텐데 네. 원래 처음엔 당연히 잡음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 사람들 전략상 만약에 합의안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네. 처음부터 패를 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흔들흔들 하다가 나중에 조금 어느 정도 일부 타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에는 큰 호재도 아니고 큰 악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봐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한미 정상회담 이벤트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코스피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 네네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는 제가 이제 뭐 꾸준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관계로 코스닥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을 것 네네네. 같고 지금도 보면은 거의 뭐 저점을 깰 기세인데 옛날에 그 IT 버블 주식 오래 하셨던 저도 네네. 이제 못 겪어봤는데 IT IT 버블 90년대 그 시절에 부러지는 걸 보면 정말 시원하게 부러지거든요. 연봉으로 한번 보면은 이때 시즌인 것 같은데 네. 부서질 때 시원하게 떴다가 시원하게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더라도 이게 연봉이에요. 1년에 이제 이만큼 빠졌다는 얘기예요. 1년에 80% 마이너스인데 물론 떴을 때도 엄청나게 떴죠. 거품이니까 버블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줬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 버블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어느 정도 꺼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지난주에 HLB 생명과학 말씀드릴 때도 매도 의견 드리고 손절가 때 1,500원 제가 오늘 듣고 왔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네. 방송을 또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1,500원 손절가를 드렸더라고요. 음. 근데 HLB 생명과학이 지금 가격대가 얼마인가요? 볼까요? 네, HLB 생명과학이 네. 5,700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 지금 반토막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손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지금 다 문의 들어온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플러스가 제약바이오가 이제 들어올 때가 됐죠. 손님들이 네. 이제 오시고 계시는데 네. 일단 오늘 자세한 사항은 제약바이오 상담을 드리면서 오늘 HLB랑 네. 신라제니까 말씀드리면서 추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시장 이야기 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뭐 주말에 양 이틀간 G20 정상회담 결말도 좀 나오고 그 후에 한미 정상회담 예. 이벤트도 좀 남아 있으니까 시장은 향방을 좀 주목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앞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종목 상담을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상담 종목. HLB죠. 네, 이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5월 2일 날 매수하셨고요. 86,000원 매수가 비중이 25%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종목은 HLB입니다. 자, 어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임상 3상이 최종 목표에 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어요. 자, 현재 주가가 그래서 하한가입니다. 바이오주 투심이 좀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비중도 좀 큰 편이시고 그 다음에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긴급 진단, 네, 삐뽀삐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네. 지금 비상이에요. 코스닥이 비상이라서 이게 저 사운드로 지금 나왔으면 진지합니다. 좋았을 텐데. 삐삐삐. 네. 사운드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저 지금 진지하거든요. 넣어주세요. 네. 사운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지금 정말 긴급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상담 종목도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다음 종목도 좀 제약바이오기 때문에 HLB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나네요. 시끄럽죠? 끌게요.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할까요? HLB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도 어제도 실시간 검색 올라와 있고 지금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올라와 있는데 네. 이게 일단 제약바이오가 제가 이제 경협주를 한번 추천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네. 제약바이오보다 경협주가 훨씬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뉴스가 지금 나오잖아요. 네. 뭐 미사일 쏘는 것도 뉴스가 나오고 예를 들면은 서로 뭐 신서가 왔다 갔다 하니 뭐 통일부에서 뭐 발표하기도 하고 북한에서 뭐 발표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정보가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고위급 정보들이 또 있겠죠. 그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100개의 뉴스가 있으면 핵심적인 것들을 빼놓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정보를 알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제약바이오는 제가 왜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한 2년 전만 해도 잘 갈 때는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뉴스를 띄우고 성공 뭐 임박 뭐 기대감 이렇게만 띄워도 가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한 4, 5년 되면서 이제 힘이 없고 이제 갈 만큼 간 섹터가 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시총도 이제 너무 무거워졌고요. 음.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시장이 좋을 땐 모르겠는데 지금 HLB만 해도 제일 떴을 때가 뭐 17년부터 계속 상승해 왔는데 네. 시장이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악재도 쉽게 부러지고 호재도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의 기술에서 신약이다, 뭐 네. 리보세다립이다 이러면은 이게 신약이 개발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게 감을 못 잡아요.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예를 들어 수소차다. 근데 제가 암흑경으로만 자주 얘기하니까 수소차다 그러면은 수소차도 대충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직접 타고 다니고 있고 뭐 한번 충전소도 있고 주변에 만약에 산 사람이 있다면은 뭐 넥소 같은 거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물어볼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있고 생활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럼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쇼핑 뭐 아니면 은행주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대출을 받아봤는데 뭐 금리가 높더라. 뭐 어쨌든 이율을 많이 받아가니까 돈 많이 벌겠거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약 바이오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란 연구원들도 몰라요. 여러분들 몸으로 임상 실험들을 하죠. 예를 들면은 내가 주량이 얼마인가 마셔보고 소주가 2병에 사망해서 기억이 안 나면 나의 주량은 소주 2병이요. 한 병에 먹고 기억이 안 나면 나의 주량은 1병이고 이제 사실은 그렇게까지 먹어보기 전까지는 나도 모르는 거야. 내 주량을 모르잖아요. 그쵸. 먹어본 다음에 죽고 내가 2병을 넘기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도 임상 실험을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만든 연구원들도 모르는 거를 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예전에 그래도 작년 말에 좀 놀 수 있는 제약바이오에서 좀 놀 수 있는 시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제약바이오는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난 이 기술이 있는지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진짜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실적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서 만약에 놓으실 거면은 네. 기술적 분석으로 정말 차트 보고만 들어가시고 차트에 손절가 닿으면 빠지시고 뭐 차트적으로 뭐 지지가 나오면은 매수를 하셔도 되고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부러지면은 예를 들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얘 부러졌잖아요. 부러지고 얘 거래가 다 실렸단 말이에요. 몇 토가라도 더 내려오면은 일단 던지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희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몇 번 말씀드려도 기술적으로 접근 안 하시고 이 약이 될 거야로 가는 거예요. 꿈과 희망이 제일 많이 그쵸. 실렸죠. 사실은. 꿈과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꿈과 희망으로. 네. 그러니까 이걸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지금 HAB가 86,000이었는데 지금 3만 원이 3분의 1 토막이에요. 지금 5월 35,000. 2일 날 또 예. 매수를 하셨거든요. 시간이 예. 좀 지난달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이에요. 그리고 점하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제가 옛날에 코롱 티슈지, 코롱 생명과학이었죠. 방송할 때 처음에 47,000원 손절가 드렸어요. 네. 그때 다들 47,000원대는 반등 나오겠거니 지금 왜냐면 이 당시에도 점화 맞고 다시 더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라인은 깨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말씀드렸던 이 라인 깨지면은 일단 손절치고 나오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 빠져서 다들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이만큼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한 요렇게 놓고 보면은 그 당시 딱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나왔던 중에 최저가니까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싼 거 아니냐 이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데 이 자리는 올라갈 때 한번 뚫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지가 안 나오면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싼 종목이다, 싸다 현재 시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28,000원이에요. 47,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짓 뭐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런데 HLB 같은 경우도 근데 이때도 이제 이슈는 뭐였냐면 인보사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롱 생명과학, 코롱 티슈니 인보사 하나 가지고 이제 먹고 살려고 그 기대감을 올라왔는데 결국은 그게 부러지니까 이게 다 부러져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HLB는 결국은 리보세나의 문제고 예전에 이제 생명과학 말씀드릴 때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처음에 초도 개발했던 개발사 지분을 매각한다는 루머가 돌면서 네. 부러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루머가 돌 때 루머가 주가에 지금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루머일 수도 있지만은 뭔가 예를 들면 내가 어제 밤에 술을 먹었어요. 소주를 먹었는데 내 다음날 루머가 도는 거죠. 내가 소주를 안 먹고 맥주를 먹었더라. 이런데 사실은 팩트랑 다를지 몰라도 뭔가 있으니까 뭔가 도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은 시즌이 결론을 내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로 제약바이오에서 신약 개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 많은 제약사들이 시작했다 실패하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백 개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마치 오늘 내일이라도 성공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시세가 좋던 시절에는 그게 괜찮아요. 근데 네. 시세가 안 좋고 악재가 터지고 밀려 내려올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제약바이오를 지금 실시간 검색에 올리시는 거 보면 꿋꿋하게 제약바이오를 갖고 계시고 비중도 세게 들어가고 물타기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네. 일단은 팩트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FTI 리보세나리 FDA 허가 신청 못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까지 나온 수치로 분석을 한 결과 전날 발표한 글로벌 인상 3상의 실용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네. 설명을 했고 이제 리보세나림은 말기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마무리한 뒤 연내 FDA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이 최종 임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네. 신약이잖아요. 그쵸. 신약이면은 이제까지 이런 약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암 치료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이라고 할 정도면은 얘보다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능이 더 좋아요. 아, 그럼요. 네. 예를 들면은 좀 아무래도 다른 약들보다 자꾸 예를 들려고 그러는 게 머릿속에 술밖에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이거. 왜 그러세요? 아, 오늘 금요일에서 이런가 봐요. 그래서 달라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도수라도 먹었을 때 이제 목 넘김이 다르다든지 소주 한 그렇죠. 잔을 먹어도 네. 이게 다르다. 이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걸 만들어도 다른 느낌을 확실히 줘야 되는데 뭐 다음날 숙취가 없다.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은 뭐 제가 그냥 대량으로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신약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이제 BMS의 옵디보 일본 다이오 약품의 론서프 이런 경쟁 약품보다 환자의 생존 기간, 그러니까 더 오래 말씀드린 그렇죠. 대로 뭐 숙취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걸 먹었을 때 이제 나머지 자녀 생존 기간이 길어져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대조군에 비해서는 더 좋은 값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플라시보 대조군이 뭐냐면은 약을 주입하고 누구는 약을 주입 안 하고 이제 약이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정기적으로 속이는. 그럼요. 약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가짜 약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나오는 플라시보 효과보다 이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좋은데 네. 경쟁 약품의 약보다는 좋지 않다. 좋을 게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약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FDA 허가 신청이 쉽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고, 왜냐면 기존 약품 이미 출시돼 있어, 시판돼 있고, 이건 3상 결과를 거치고 있지만 다른 약들은 지금 시판돼가지고 팔리고 있는 약들이란 말이에요. 걔들보다 좋을 게 없는데 이거 신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뭐 얘기들은 미국 진출을 못했지만은 뭐 병용 임상도 이제 소주가 이제 싱거우니까 딴 데는 타먹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병역 임상까지 뭐 해보면은 뭐 조금 제기한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왔고 신약 개발 기대감이 부서지면은 이 주가는 부서지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최악의 경우를 일단 최악의 경우를 얘기 드릴게요. 최악의 경우 12,000원대예요. 왜 최악의 경우 12,000원대냐면은 차트가 12,000원대부터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이제 신약 기대감으로 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신약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또 지자리 와야죠. 근데 그게 12,000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점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지금 아까 보니까 생명과학 거래량 슬리면서 지금 핫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던데 핫다 지금 다행히 하한가지는 풀려 있네. 만약에 이거 핫다를 쉽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하한가 만약 잡힐 것 같으면은 하한가에 던지고, 그러니까 핫다 자체는 무슨 왜 하시는지 알겠어요. 핫다 자체는 왜 하는지 알겠는데 핫다를 하시다가 못 빠져나오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근데 다행이라고나 할까라고 할 수 있는 점은 HLB 생명과학은 HLB랑 다르게 지금 뜨기 전 가격대까지 오긴 왔어요. 아까 같이 12,000원대 가격대가 얘 같은 경우는 한 6, 7,000원대 가격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5,000원대니까 뜨기 전 가격대로 오긴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핫다가 들어가고 물량이 거량이 실리는 건데 HLB 같은 경우도 이제 점하니까 만약에 오늘 점화가 만약에 장 후반에 풀리면 반등 줄 때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고, 예를 들어 반등은 세게 줄 수도 있죠. 세게 줄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조금 낮다는 거죠. 반등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기도의 영역이거든요. 기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호롱 생명과학을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보면은 반등을 준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4월 제가 한 방송을 4월 8일인가 며칠 4월 초에 하고 그 다음에 4월 15일 사실 반등이 나왔어요. 이때 59,000원까지 갔었어요. 이때 반등 줄 때 빠져나와야 되는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등을 주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빠져나오면은 그대로 흘러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HLB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 한 번은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반등 시에는 빠져나오시라 그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주식할 때 그리고 이제 제일 슬픈 일은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제약바이오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여기 이탈하면은 파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계속 이제 제약바이오의 미래를 좀 암담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본인이 이제 이게 그런 얘기가 손절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손절이 힘든 이유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데 다양한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연애를 네. 하는데 내가 이 여자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나중에 오래 사귀다 보면 안 좋은 것들도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몇 개의 소소한 이야기들로 처음에 있던 결단을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내가 처음 판단했던 걸 뒤집는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부정이 되거든요.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나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돼요. 그게 그래서 손절들을 못 하세요. 그게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신약 개발이 성공 가능성이 본인이 봤을 때 한 80% 그러니까 차트에 녹아 있죠. 네. 기대감이 있으면은 한 80%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은 한 비중 한 40% 갖고 가시다가 예를 들어서 성공률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팔라는 게 아니고 네. 다 팔지 못하시겠다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주가의 흐름에 내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되게 사실은 주식하시면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응을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자주 하는 얘기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응을 하면은 이게 오로와 나식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거나 팔거나 네. 죽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 비중에서 50% 비중 갖고 있다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더 사봐. 그러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비중을 좀 줄여봐. 그쵸.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비중을 늘리고 줄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냥 몰빵을 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반등을 주면은 빠져나오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부터 솔직히 말씀드린 기도의 영역이에요. 코롱 생명과학 딱 한 번 반등은 주긴 줬어요. 그 다음에는 정말 속절없이 반토막이 더 났는데 일단 털지 못한 물량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세력들도 또 큰 손들도 털지 못한 물량들이 있을 때 한번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제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분봉 보시면은 처음에 버티고 있다가 바바바바박 하고 내려왔거든요. 네네. 거래량이 쭉쭉쭉쭉 터지면서 더더더덕 내려왔기 때문에 다 못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반등 시에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아까 이제 코롱 생명과학처럼 갔다가 바로 이제 윗골이 내리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을 주면은 이렇게 얘가 10% 반등을 줄지 15% 반등을 줄지 상한가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한 3분봉 중단 라인 깨지기 전까지는 갖고 있다. 깨지면 일단 반 던지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지 잡아주고 다시 올라가면은 갖고 있다가 또 그게 반 깨지면은 중단 라인 깨지면 또 던지고라고 네. 하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분봉 보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매매를 하셔서 최대한 한 방에 오로하나씩으로 던진다기보다는 계속 치면서 간다고 생각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시고 네. 제약바이오가 쉽지 않아요. 이제 물론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며칠 안에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 빼놓고 반등 한번 세게 줄 것 같긴 해요. 코스닥을 잡아야 되니까 반등 한번 세게 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럴 때면은 반등 줄 때마다 조금씩 비중 줄이는 전략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든지 네. 상승 흐름을 타지 않는다면은 비중 줄이는 전략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이 사단이 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너무 간과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전문가들이 이제 근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부정이 아닌 교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리고 정말로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티슈진도 옛날에 제가 부러지기 전에 부정적인 딱 지금 HAB 생명하고 비슷한 코스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네.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방송을 하고 웬만하면 매도하라고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1~2주일 있다가 박살이 났거든요. 지금 정지됐잖아요. 근데 이 코스대로 자꾸 움직이고 무지가 들어오니까 너무 서글프기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때는 비중 다 던지시라기보다는 비중이라도 좀씩 주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 여튼 결론은 반등시 매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HLB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까 신라젠이라고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신라젠 볼까요? 비중과 매수가, 매수율 신라젠과 함께 사실은 신라젠부터 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조금씩 훑어가는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신라젠은 3월 12일 날 매수를 하셨고요. 네. 108,000원 매수가의 비중이 20%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상담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자, 연이은 바이오주 악재 임상 3상 실험을 진행 중인 신라젠도 주가 힘을 좀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좀 많이 빠졌고요. 네. 오늘도 3%가량 하락 중인데, 자, 신라젠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언제 이제 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 그림이 옛날에 그려놨던 그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쵸. 차트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제가 딱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듯해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듯한데 보면은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저점이니 이 라인을 깨면은 일단 매도를 하셔라라고 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산바닥에 지지를 해준 자리니까 여기가 깨지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 부서진 다음에 말씀을 이제 연락을 주시죠. 팩사백 관련해서 이제 신약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네. 사실은 신약이 그러니까 반대로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신약이 정말 성공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삼상 모니터링 위원회를 앞두고 있죠. 신라젠은 그쵸. 그렇고 있고 팩사백이고 일단 3분기 중에 안정성 및 종양 반응률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무용성 진행 평가를 발표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일단 차트는 깨지는 차트예요. 깨지는 차트가 나오고 있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HLB가 실패했다고 신라젠도 실패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기도의 영역이 돼버렸거든요. 기도의 영역이 됐는데 네. 일단은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니까 결론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똑같아. 반등시 매도 의견인 건 똑같은데 네네. 이게 확률이에요. 반등의 확률이 신라젠 좀 높다고 보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어제 나온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폭발적으로 나온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비벼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심이 안 좋아서 동시에 같이 어떻게 보면 죄 없이 밀려온 애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는 반등시 매도는 맞는데 한 번은 그래도 좀 반등을 세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 주면은 뭐 글쎄 5만 원대 중후반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네. 좀 드는데 일단은 반등 시에는 될 수 있으면 다 빠져나오지 않으시더라도 비중들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네. 투심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대북주를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좋아하긴 합니다. 네. 좋아하긴 하는데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되게 큰 호재가 터졌어요. 예를 들면은 솔직히 그렇게 터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요, 저희 행복회로를 한번 돌려보죠. 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행복할 수 없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한미 정상을 제가 이제 대북주는 제일 밑에서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초창기에 한 3주 전인가 제가 처음 언급드릴 때보다 지금 사실 많이 올라 있는 가격이 그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 한 15% 이상은 지금 오늘 빠졌어도 15% 이상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대북주 제일 밑에서 잡아야 되겠지만 아직 시세가 나온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네. 만약에 주말에 뭔가 호재가 털었어요. 아주 극히 낮은 확률로 터졌어요. 그럴 경우에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면 제약바이오는 더 죽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반대로 근데 반대의 경우를 네. 생각해 볼게요. 악재가 터졌어 뭔가 갔는데 뭐 럼프 형님이 정상회담하고 이제 뭐 DMZ나 판문점 넘어가려고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기상 악화 때문에 헬기가 안 떠서 못 그쵸. 갔는데 이번에도 또 비가 내려가지고 또 못 갔더라라든지 혹은 뭐 극단적으로 헬기를 타고 갔는데 이번에도 프로펠러가 날아갔더라 뭐 이런 네. 극단적인 경우도 옛날에 수리온이 그렇게 사고 났으니까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북주는 완전 떡락이죠. 폭발이죠. 그냥 점화로 시작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급이 바이오에 들어올 거라면 그 수급이 바이오에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만약에 옛날부터 이제 양대축이잖아요. 테마의 가장 큰 테마인데 네. 이쪽에 호재가 터졌을 때 이쪽은 무조건 죽어요. 근데 이쪽에 악재가 터졌을 때 이쪽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 경우가 높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갖고 가기는 좀 힘들고 네. 예를 들면 팩사백이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글로벌 임상 성공하고 2차, 5차 해가지고 뭐 떴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날아갈까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최근에 유한양행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유한양행을 보면은 네. 한번 예전에 이날 그때도 그려놨던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날이 아마 1조 얼마짜리 이제 계약한 날이고 이날이 또 다른 한 8천억 정도 5천억 정도 됐었나? 8,800억 원이네요.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 치료제 8,800원의 기술 수출. 네. 여러 신라젠이 예를 들어서 팩사백을 개발해도 기술 수출을 하지 자기가들이 직접 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판매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걸 다 하기 힘들고 통상은 기술 수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1조 이 당시엔 액수가 뉴스가 밑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1조 얼마 조 단위의 계약을 했을 때도 빠졌어요. 그리고 8,800원짜리 계약을 했을 때도 빠졌어요. 이 당시에 제가 초에 제약바이오를 안 좋게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 정도 기술 수출을 했으면 그러니까 진짜 소위 말하는 진또배기 아니에요. 진또배기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안 가요. 네. 그건 차라리 빠졌으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빠졌을 때는 차라리 나중에 매출 기대감을 생각하고 실적이 좋아질 거고 기대하고 저점에서 실적이 진짜고 실적이 나올 거라면 차라리 거기는 한번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들어가 봐도 괜찮고 나머지 신약 개발한 것들은 좀 저는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드렸던 게 진짜 진또배기 계약이 나왔는데도 주가 안 가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팩사백이 개발돼서 개발 완료되고 기술 이전까지 했어요. 그럴 경우에 과연 연상한가를 찍을 수 있을까? 라는 사실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팩사백이 임상 성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네. 제 생각에는 한번 뜨겠죠. 뜨고 깔아앉고 왜냐면 이제 이 다음에 나올 모멘텀이 없어요. 성공을 했을 경우 팩사백이 네. 성공해서 시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온 모멘텀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떴다가 가라앉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타이밍에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어쨌든 진짜 약이니까 기술 수출이 되든지 뭐가 됐든지 뭔가 이슈들이 나중에 나올 모멘텀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그쵸, 거지. 그쵸. 여기서 지금 계속 뭐 끌어안고 가기는 좀 쉽지 않다 생각이 좀 돼서 일단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에 얘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려도 될지 안 될지 어떤 종목인가요?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하실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시간 검색어에 있는 종목이 네. 메지온이에요. 네, 메지온. 어제부터 메지온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는데 네네. 오늘 지금 반등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글쎄 오늘 IR 하고 있다는데 반등 주면 한 9만 만약에 한 9만 6천 원대까지 반등을 주면은 9만 6천 원대에서는 좀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 이까지 가면은 네. 그리고 어제 종가 깨면 이게 어제는 한번 살 것 같았는데 이게 지수 이평을 한번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제 타트로는 원래 이게 지지 라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은 보시면은 전저점 라인들 이게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전저점 라인들 다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부러지면 진짜 힘들거든요. 만약에 9만 원대 6, 7천 원 가시면은 비중 축소하시고요. 이 라인 깨져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사실은 어제 거래량이 그러니까 아까 HAB를 보면은 분봉을 보면은 잠잠하다가 네. 악재 뉴스가 나오고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제 뉴스 나오기 HAB보다 먼저 부러졌어요 이게. 그렇죠. 어제 실검에 먼저 등장한 게 네, 먼저 메지온이거든요. 등장을 해서 네. 먼저 부러졌기 때문에 거기다 거래량이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어제 분봉상 보면은 이 저점에서 하한가 갔다가 네네. 잡아주는 거래량이 한번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물량을 누가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반등을 줄 구간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나오는 것 같은데 반등 시 한 9만 원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에는 비중 축소 좀 하시고 만약에 이 라인 깨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저는 접근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원칙은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저점이 이 저점을 잡아주는 저점 라인을 깨는 자리는 정말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라인이 깨지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네.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이 개발되고 뭐 터졌다라고 한다고 정말 시원하게 날아갈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네. 그 다음에 실제로 나온 다음에 유대나필이라고 하고 이제 임상 상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쵸. 중인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3상 실패했다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떨어졌는데 네. 오늘 이제 오늘 3시에 IR을 네. 한다고 듣고 있는데 네. 물론 IR에서 뭐 좋은 얘기 하겠죠. 근데 지금 지난해 12월에 마지막 환자의 투약을 마친 삼상은 현재 자료 수정 단계를 밟고 있으며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실제로 회사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실제 만약에 오늘 IR 하면 회사에서 뭐 좋다고 얘기하겠죠. 좋다고 얘기하고 성공 확률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만약에 3시에 IR을 하면은 그때가 매도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IR 할 때 좋은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한번 시세를 올려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가 매도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네. 물론 다 줄이기 아까우시니까 왜냐면 급락을 했고 정말 괜찮으면은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줄이시긴 아깝더라도 네. 9만원대 중반쯤 오면은 만약에 좀 비중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고 얘뿐만 아니라 헬릭 스미스도 네. 지금 오늘 11% 빠지고 있는데 얘도 지금 비슷한 코스예요. VM20이라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약물질 미국 3상 진행하고 있고 미국의 3상을 진행하고 있고 네. 10월에 이제 결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얘도 지금 차트들이 다 지금 저점 깨는 차트들이에요. 그렇네요. 지금 지금 뚫고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글쎄요. 현재 시점에서라도 비중 추서 하시는 일단 깼잖아요. 깼으면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꼬리를 말아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던지긴 아깝더라도 일단 비중 추소를 하셔가지고 리스크 테이크는 좀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좋지 않은가. 지금 기도의 영역에서 자꾸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일단 대응하셔야 되는데 대응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로와 나스틱 뭐 전부 다 팔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일단은 비중을 줄여놓는 게 중요하고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되게 의미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 지지됐던 자리이기도 하고 네. 거기다가 여기 상승할 땐 여기서 저항 라인이었다가 이걸 뚫으면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 바뀌는 변곡점 구간인데 네. 변곡점 가격대가 그러면 결국 한 17만 5천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 가격대를 뚫고 지금 16만 8천 원대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위험한 가격대 왔으니까 일단 비중 수사 가능성이 맞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는 사람들은 먼저 줄일 거 아니에요. 먼저 뭔가 문제가 있고 또 HLB 같은 경우도 발표하기 전에 결국 주가가 예를 들어서 기대감이나 먼저 가지를 않잖아요. 가지를 않고 모여 있다가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네. 매지온도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결국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가다가 정말 시원하게 잘 갔어요. 진짜 잘 가는 종목이었는데 한번 뿌려서 구름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 시에는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차라리 진짜 유한양행처럼 아예 숫자가 나오는 데들은 안전하죠, 차라리. 근데 차라리 여러분들이 안전하죠. 안전한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거의 뭐 투기판으로 들어오시는 거 제약바이오는 특히 비중도 보면은 많이 실려 있어요. 왜냐면 그쵸. 물타기 하시거든요. 네.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비중도 많이 실려 계셔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네. 걱정이 되고 반등 주면은 최소한 물량들은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든지 반등 네. 주면은 물량 정도는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제약바이오 저 아직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유한양행 이후로 성공한 게 뭐가 있는지 최근에 저희가 봤던 종목 중에 나노메딕스가 많이 떴잖아요. 한번 볼게요. 지금 얘가 저점 대비해 가지고 이만큼 떴는데 100% 넘게 떴는데 얘가 신약 개발 뭐 이런 걸 뜬 게 아니고 얘가 그 음파 소화기인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조금 시세를 준 거예요. 원래 얘네가 이제 소방 장비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움직인 거지. 지금 신약이 성공했고 뭐 기술 수출했고 이런 호재 뉴스가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뭐 올 초반에도 좀 나오던데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워요. 네네. 우려스럽고 지금 시총도 너무 많이 커졌어요. 무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특히 이제 티슈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한때를 풍미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셀트리온 마찬가지고 그렇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티슈진도 그렇고 네. 예를 들면은 뭐 HLB도 마찬가지고 신라젠
그 대장급들 라인들 필립스도 한 시절 풍미했던 종목이고 네. 지금은 막살났지만 풍미했던 종목이고 아까 나노메딕스나 뭐 랩시노믹스 이런 애들은 뭐 주변 종목들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하놀바이오 파마 이런 것들도 있고 한 시대를 많죠. 풍미했던 대장급들 섹터들이 있어. 동성제약도 있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걔들 중에서 지금 진짜 결과치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신라젠 지금 이러고 있죠. LH앱이 이러고 있죠. 셀트리온 그러고 있죠.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안 해도 아시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고 네. 있죠. 예를 들어서 동성제약을 요즘 반등 줬어요. 하지만 동성제약도 그나마 동성제약이 반등을 좀 주긴 했지만 네. 역시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하고 그쵸. 고점 대비해가 좀 지금도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네. 차라리 그나마 얘는 그나마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뭐 한올바이오 파마도 지금 깔아앉고 있고 조금씩 네. 여기도 지금 뭐 저점 장기 이평선 다 깨고 있고 지금 다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애들 뭐 필룩스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종목이죠. 얘도 이제 특히 개인 투자들 정말 좋아했던 종목인데 얘도 뭐 보시다시피해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나온 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예 정말 다 부러져 버렸던 쓰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낙폭이 남아있는 애들은 좀 비중 축소하시면서 가져라 반등시 매도하셔라 이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인 신라젠에 대해서도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제시를 좀 해주셨고요. 자, 오늘은 HLB랑 그다음에 신라젠 이렇게 크게는 두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렸고 작게는 코스닥 위주의 제약바이오 업황들, 좀 네. 업종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삐뽀삐뽀 특집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오늘 좀 함께 해주신 이영재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저희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으로도 댓글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 시장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G20 정상회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하반기 판도가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시장은 좀 완전한 대응의 영역으로 돌입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